시간에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상품을 소싱하는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랑 판다랭크, 셀러마스터 이런 것들을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지금 팔아야지 좀 잘 팔릴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에서 검색이 가능하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것만이 아니라 우리 뭐 쇼핑 인사이트에서도 확인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시든 쇼핑 인사이트에서 보시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제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조금 지났다 보니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찾아보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그분이 물어본 건 아이템 스카우트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요거 기준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스카우트는 저희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아마 추가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아이템 스카우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어느 몰에서 대충 어떤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검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일단 제하고 일단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내가 상품을 한번 소싱하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시게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가셨을 때 잠깐만요. 뭔가 좀 광고가 떠서 잠깐 닫았고 아이템 분석과 키워드 분석이 있어요. 아이템 발굴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아이템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카테고리와 기간을 맞춰서 조회를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조회를 했는지 검색수와 상품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 미용에 있는 상품을 팔고 싶고 예를 들어 스킨케어 관련된 제품들을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1차, 2차 카테고리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간은 앞으로 이제 가을에 예를 들어 10월, 11월을 생각하고 우리가 상품을 소싱한다 라고 했을 때는 2022년 작년도 10월과 11월 기준에서 보셔야 작년에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를 대략 1차, 2차 이 정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작년도에 앞으로의 기간을 조회를 해보면 앞으로 기간 동안에 즉 2022년 10월하고 11월 기간 동안에 어떤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총 검색수와 상품은 어느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크림이라는 게 일단은 제일 위쪽에 있기는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 총 검색수가 150만 건 정도 검색을 했다고 해요. 이 2달 동안에. 그리고 상품 수는 600만 개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를 보시면은 8.02 정도의 경쟁 강도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이니스프리나 메디큐브, 인셀덤 얘네들은 보시면 B가 붙어 있는 건 브랜드로 의심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우리가 이니스프리의 제품을 팔고 있지는 않다면 이런 브랜드의 상품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보니까 수분크림 같은 경우도 총 검색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상품수가 있죠. 일단은 먼저 보실 거는 검색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은지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이 검색수별 이제 상품수가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은지 그런 거를 좀 따져서 보시면 아마 상품을 소싱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꼭 화장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 패션 잡화다. 그럼 패션 잡화에 내가 뭐 2차 분류까지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2차 분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패션 잡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팔겠다 라고 한다면 패션 잡화로 두고 조회를 해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작년도별로 패션 잡화를 보니까 일단 브랜드 키워드들이 쭉 나왔고요. 브랜드는 일단 넘어가고 뭐 시계, 뭐 캐리어,
요것도 많이 찾았는데 경쟁도 꽤 많네요. 그쵸? 뭐 운동화, 뭐 그 외에 뭐 카드 지갑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단 키워드들은 아무래도 검색수 대비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좀 심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일단 경쟁이 검색수 대비 상품이 적다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대략 한 조음이거나 보통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보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자이언트 얀 가방이나 백팩 같은 것도 많이 찾았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어느 상품들이 좀 괜찮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싱을 해보면은 좀 그래도 팔릴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품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템 발굴 부분에서는 뭐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하시든 판다 랭크를 이용하시든 뭐 굉장히 우리 분석 툴들은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쇼핑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조회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판다랭크나 셀러 마스터 또는 아이템 스카우트에 적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연관 키워드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도매국에 있는 상품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짜리 상품, 그리고 상품 이미지 허용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 상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용을 하고 요 절차까지가 조금 힘든 상태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고 있진 않지만 저번에 이제 들어갔던 거는 도매국에서 상품을 여기서 이제 찾은 상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찾은 상품을 활용한 건 아니었고 하나짜리 그리고 일단은 상세 페이지 사용 가능한 거 요거를 그냥 기준으로 두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상품을 소싱했다면 또는 상품들을 소싱하셨다면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걸 배웠다면 그냥 가지고 만약에 상품을 올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에서 그대로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쓰고 있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했었던 거는 대표 사진과 상세 페이지, 추가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나 포토스케이프로 수정하는 작업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재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마진을 설정을 하셔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엑셀의 마진 계산기 표에 집어넣어서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상품의 URL을 마진 계산기에 붙여 넣어 두시게 된다면 상품을 나중에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상품을 주문해야 될 때 상품 URL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상품을 올리고 활용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었고요. 일단 제가 숙제로 하나 더 드렸던 거는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문구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는 숙제를 드렸어요.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문구 혹시 집에서 작성해 보셨나요? 네, 카톡으로. 네, 금시초문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요거 만들어 오시라고 했었는데 혹시 만드신 분만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가로가요. 보통 이제 상세 페이지가 86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요 지금 만들어 놓은 제가 요 자동에서 불가 만들어 놓은 요 문구는 가로를 860을 했고요. 세로는 그냥 600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뭐 600을 주든 700을 주든 더 길게 해서 뭐 1000을 주든 그거는 맘대로 하시고 일단은 그래요. 일단 두 분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만드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10분이면 만들겠죠, 뭐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문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그 상세 페이지에다 붙이는 것까지 작업을 좀 할게요.
혹시라도 우리 상품이 팔리게 된다면 상품에 대해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냥 자동 반품 이런 거 그냥 눌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그냥 반품비 그대로 물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야 일단은 반품에 대해서도 고객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뭔가 이제 더 상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동 회수 불가 예외 처리를 할 때 이 문구가 각각의 상품들에 들어 있어야 승인을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문구를 만들어서 다는 거를 오늘 잠깐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갈까요? 원래 오늘은 미리 캔버스에서 팝업만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자동 회수 요거로 하죠. 자, 미리 캔버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보이실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해놨으니까 일단 구글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에선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요. 가로가 860으로 할게요. 세로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600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860, 세로는 600으로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를게요. 디자인을 뭐 굉장히 예쁘게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요 정도 만들 거예요. 진짜. 자, 요렇게 창 여셨어요? 근데 요거에는 색깔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단색을. 그래서 지금 이 미리 캔버스 화면에다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요 왼쪽의 메뉴 중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배경에 들어가셔서 단색을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뭐 분홍색 하실 분 뭐 분홍색, 노란색 하실 분 노란색, 아무거나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 해주세요. 저는 그냥 녹색을 골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 보면은 색상표 있죠? 여기서 색깔 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시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색깔 고르세요. 너무 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일단은 색면들 다 만드셨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구를 적어보죠. 자, 그러면 문구를 적을 거니까 텍스트, 제목 텍스트 추가 하고 적으세요. 반품, 교환시, 자동회수, 불가. 글씨를 위쪽에 이렇게 배치했고요. 글씨에 대해서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면 이 글씨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글씨체 있어요. 지금은 노토산스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다른 글씨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는 글씨체들은 옆에 보면 별표 있죠. 이 별표를 눌러놓으면 이 별표만 모아서 자주 쓰는 것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설정해 주시고요.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글씨체는. 글씨 크기도 적당하게 늘려주실 거면 가장자리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이 글씨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테두리는 까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테두리는 여기 외곽선을 까망으로 두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물론 까망 말고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되고 꼭 노랑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반품 교환에다가 빨갛게 하겠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일부만 선택하고 색깔 바꿀 수도 있으니까 보름 디테일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꾸며주세요. 자, 일단 글씨밖에 안 적었으니까 어려울 거 없으실 거고 질문 잠깐만 받아보고 일단 요 택배 한번 찾으러 가보죠.
여기다가 그림을 찾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요소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나 사진에 뭐 택배나 뭐 트럭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택배 그림이나 트럭 그림들이 보일 건데 왕관 쓴 것들은 안 돼요. 왕관 쓰지 않은 것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택배도 좋을 것 같고 트럭 적으면 근데 지금 없는 트럭들 나올까봐. 근데 트럭도 괜찮네요. 택배 혹은 트럭이라고 적으시면은 괜찮은 것들 보여요. 제가 쓴 건 아마 택배에서 쳤던 것 같은데 요거 달려가는 모양 이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마음에 드는 모양 그냥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사이즈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만약 그래프만 있는 거는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바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트럭 그림을 하나 가져다 넣었어요. 그 다음 이제 요 문구를 적을 거예요. 상품마다 출고지, 반품 교환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문구 적을 거니까 다시 텍스트. 그래서 제목 텍스트 추가하시고 요거를 내가 따닥해서 적으면 되죠. 줄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늘리면 됩니다. 근데 거의 부제목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제목으로 하든 부제목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네. 마음에 드는 정도를. 요 옆에를 늘려야죠. 선택해서 요 가장자리를 늘리거나 줄여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구를 적었는데 요 사이가 좁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글자를 클릭했을 때 여기 텍스트 속성 중에 글자 조정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자가는 글자 간의 간격이라면 행간은 줄 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띄워주시면 답답하지 않게 적당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정도로 제가 놓을게요. 그래서 행간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답답하지 않게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동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든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강조할 부분을 블록 지정을 하세요. 그러고 글자 색이나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그 부분도 강조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진하게 한다든지 조금 더 키워준다든지. 그리고 임의로 반품시는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문구조 적을 때 여기 사이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엔터 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치고 그냥 두 문단으로 적어서 이거를 제가 자를게요. 그러고 뭐 제목이든 부제목이든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글상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배치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해서 눈에 좀 잘 띄게 적당하게 만들으셨다면 저장 한번 해주세요. 저장은 여기 다운로드 눌러서 저장 받으시면 되고, 여기 위쪽에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찾아서 수정할 때 그때 제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 회수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해 놓는다면은 다운받을 때도 이름이 이렇게 떠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회해서 찾을 때, 작업 공간에서 내 드라이브에서 찾을 때도 찾기가 좀 더 쉽겠죠.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동회수 불가 공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원래는 요 팝업 공지창 만드는 부분에다가 뭐 배송 공지나 이벤트 공지를 만들어서 넣으려고는 했는데요. 뭐 이거를 뭐 앞에 넣든 뒤에 넣든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 어차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그냥 팝업 공지창에 올려는 걸로 좀 변형해서 설명을 이따 하려고요. 자, 요거 만드신 거 저장까지 다 하신 분은 조금 쉬셨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작 중이신 분들 마저 제작해 주시고요. 지금 11시 16분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좀 쉬었다가 11시 30분에는 공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제 공지창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공지 올리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창으로 가겠습니다.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와집니다. 여기 로그인을 할게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상품 관리 부분에 보시면 공지사항 관리라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스마트 스토어 이 자동회수 불가 문구는 제가 공지로 지금 넣을 계획이긴 하지만, 공지로 넣게 되면 상품 상세 페이지 제일 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제일 위에 넣지 않고 제일 밑에 넣겠다. 그러면은 아마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넣는 쪽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지로 넣는 경우는 위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밑에다 넣는 방법은 이따가 한 번 더 추가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관리자 창에 상품 관리로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관리라고 있어요. 공지사항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파란색 버튼, 요 지금 회색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분류는 뭐 일반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서 저는 그냥 상품으로 해서 놓을게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자동 회수 불가 공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상품 공지사항 상세에 보시면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요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우리 좀 전에 만든 공지사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에는 이벤트 공지나 배송 공지를 사실은 더 많이 넣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그거를 그냥 만들어서 넣는 거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요거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로 그냥 대체해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넣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자동 회수 불가 공지가 여기 이제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공지사항 노출은 전체 노출시킬 거니까 전체 노출로 놓으시고요. 상품 상세 노출에 보시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할게요. 만약에 내가 개별 상품의 공지사항을 노출할 때는 요거 체크하지 않고 상품을 등록할 때 공지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이벤트 공지거나 아니면 모든 상품에 붙이는 공지라고 한다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중요 공지인 경우 중요 공지 설정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설정 안 함의 경우는 중요 공지가 아닌 걸로 들어가는 건데 크게 차이는 없고 나중에 쇼핑몰에 보시면 공지가 적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중요냐 아니냐로 표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설정 안 함으로 해놨어요. 전시 기간은 설정함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공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공지가 사라지는 거고요. 설정 안 하면 계속해서 그 공지가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스토어 폼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을 때 팝업 창으로 뜨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공지사항 등록하면 공지로 팝업이 뜨게 되는 거고, 만약에 스토어 폼 팝업으로는 띄울 필요가 없다면 설정 안 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창이 뜨게 하는 게 스토어 폼 팝업이에요. 만약에 10월 11일 11시서부터 뭐 10월 11일 뭐 23시 59분까지만 띄우겠다. 공지로 등록해서 저장을 해두면 이게 이제 공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바로 적용이 돼서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한 20-30분 있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공지가 뜹니다. 요게 이제 팝업 공지를 말하는 거라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공지에서 요 새 상품 공지할 때 요 스토어 폼 팝업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뜨는 공지고요. 설정 안 함을 하면 요런 공지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스토어 홈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요 메뉴가 있는데 공지를 올린 것들은 요 공지사항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작성했는 작성일과 그리고 중요 공지의 경우 요 위쪽에 이렇게 뜨는 그런 형식으로 공지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내용에서는 상품 상세에 노출을 하기로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 어디에 뜨냐면 상품 아무거나 제가 들어가 보면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공지사항 해서 메뉴가 붙어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띄우는 게 바로 공지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 네. 그러니까 본문에 가서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 넣을 때 항상 이게 상단에 메일에 세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앞쪽에 세팅이 돼요. 난 뒤에 세팅하고 싶은데 앞에 세팅되는 게 싫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보통 요런 공지로는 회수 불가 요 공지를 띄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이벤트 공지라든지 배송 공지 요런 거를 앞에다 띄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쇼핑몰 사장님들 맘대로긴 하니까 참고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앞에 띄우고 싶지 않고 나는 요 하단에 띄우고 싶어요. 요런 경우가 있는데, 그쵸? 우리 상세 페이지 맨 하단쯤에 항상 띄우고 싶은데 매번 이걸 선택해서 가져오기가 좀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상품을 보면요. 예를 들어 상품 관리든 상품 조회 수정이든 제가 그냥 상품 등록에서 복사 등록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올리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수정할 때 있죠. 이때 템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거 일단 다 적지 말고 할까요? 일단 요렇게 해놓고 뭐 내가 뭐 서식을 만들어 놓고 템플릿을 눌러가지고 내 템플릿으로 추가를 해놓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스마트 에디터에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내용이나 상세 페이지를 넣으실 거잖아요. 그럼 요 밑에 부분에 적당하게 이렇게 공간 띄워놓고 사진을 아까 자동 회수 불가 공지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런 식으로 띄웠을 때 이걸 템플릿에서 현재 글을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 요 내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상품 올릴 때 템플릿을 불러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가 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넣어버리면은 항상 뒤쪽에 자동 회수 불가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 자동 회수 불가 공지는 앞에 있으면 왠지 고객들은 뭔가 저런 게 있으면 좀 뭐랄까 반감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런 내용들은 사실 뒤쪽에 살짝 조그만하게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일일이 넣으려면 좀 불편하니까 스마트 에디터 1에다가 내가 만약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 사진 넣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설정해놓고 또 사진을 넣으면 앞뒤로 다 뜨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잠깐만요.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볼게요. 상품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공지사항에 등록한 거는 모든 상품의 공지를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에 계속 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 뜨는 게 싫다 하면은 나중에는 지금 연습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요거는 삭제를 해버리면 공지사항이 삭제가 돼서 다른 이제 상품 들어갔을 때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삭제를 해도 한 20-30분 정도는 뜰 수는 있어요. 처리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건 간에 공지를 띄우시려면은 우리가 앞쪽에 이렇게 띄우거나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아까 요 자동 회수 불가는 상인들은 앞쪽에 띄우기도 하고 또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 뒤쪽에 띄우기도 해요. 근데 뒤쪽에 띄울 때는 우리가 상품 상세 페이지 넣고 뒤에다 요 문구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일일이 집어넣기 불편하시면 아예 템플릿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중에 그 템플릿을 불러와서 위쪽에다가만 상세 페이지를 바꿔 껴버리면은 문제가 없더라. 요런 정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에 노출을 하지 말고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등록할 때 보면 아까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의 노출이라고 체크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공지사항에 앞에 항상 뜨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안 뜨게 하고 싶으면 등록을 안 뜨게 할 거면은 공지사항의 노출을 체크 안 하면 되죠. 근데 템플릿 저장하는 방법 중에 제가 네. 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봤더니 네. 이게 어떤 건지 제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제목 이게 뭐 방통 자동회수 불가 템플릿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가 네, 제목을 적을 수는 없어요. 블로그처럼 제목을 적는 건 없어서. 제가 하나 찾아야 되네요. 근데 템플릿이 많지 않다 하면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몇 월 며칠 템플릿 이렇게 네, 근데 월 일은 나오니까. 이거를 항상 베이스로 깔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일일이. 베이스를. 뭐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글을 올리고 막 네. 수정하고 이래도 뭐 업로드된 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게 인기 글이에요. 네. 이런 거 수정하고 하면은 아, 순위가 바뀌지 않느냐? 순위 바뀝니다.
순위는 바뀌지만요. 일단 아마 순위가 내려갈 거예요.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거는 로직에 대해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인 거라서 아마 조금 뭐 2, 3일 정도 더 있으면 다시 올라가거나 그렇게 좀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면 일단 순위는 좀 내려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다시 조정되니까 그건 상관없더라. 그리고 아까 공지 같은 경우 전체 상품에 공지를 띄우고 싶지 않고 일부 상품에만 공지를 띄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위탁하는 것도 있고 사입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땐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을 설정함과 설정 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상품을 띄울 때는 공지를 띄우겠다 하면은 설정함을 누르고 해당하는 공지를 선택을 해서 요 부분에만 이 공지가 뜨게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무조건 모든 상품에 다 띄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 위탁하는 상품에만 저게 뜨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위탁하는 상품을 올릴 때만 요 공지를 설정을 하시고 보통 그냥 공지 설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 공지사항 관리 부분에 질문사항 좀 받고요. 질문이 딱히 없다면 이런 메뉴들도 조금은 설명해야 될 거라 이따가 이 메뉴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배송 쪽까지 같이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광고 신고를 보면 뭘 보고 집중해요? 어떤 거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스토어 광고 같은 거 찍는 거에서 앞에 올려주고 뒤에 올려주고 그거 광고 올리는 거 앞에 올리고 뒤에 올리는 거는 당연히 입찰가죠. 입찰가가 높은 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낮은 게 밑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요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분도 이제 위탁 판매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적은 건데요.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톡 상담을 누르고 그럼 고객센터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쳤대요. 판매자 정보에 스토어 정보 변경, 뭐 통합 매니저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상담원 연결하기를 눌러서 거기다가 응답 문자를 넣는 걸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유를 적는다고 하네요. 그럼 상품별 출고지가 달라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센터 그 시간 안에 하시면 돼요. 보통 상담 후에 한 2-3시간 후에 답변이 와요. 그럼 이런 식의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답변에 대해서 보시면은 요 예외 처리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반품 교환에 대한 관련 안내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적었네요. 그죠? 출고지가 달라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주세요. 텍스트로 적어도 되고 이미지로 해도 돼요. 그거는 맘대로 하시고 어쨌든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얘네가 인정해서 요런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요거를 만들어서 공지에 한번 넣어본 거죠. 꼭 공지로 넣어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냥 상품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뭘 누른다까지 표시돼 있으니까 제가 요 블로그의 주소를 저희 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집에서 한번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품 관리의 메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일단 메뉴에 대한 부분을 쭉 한번 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품 조회 수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을 조회해서 보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간 동안에를 검색해보면 그 검색한 상품들이 보이게 되는데 해당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삭제를 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상품이 똑같은 상품을 우리가 뭐 소, 중, 대 이런 식으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사해서 상품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상품을 내가 복사를 하겠다 해서 복사를 하면은 상품이 똑같이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카테고리랑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와져요. 그러면 옵션 값이나 아니면 요 제목 같은 것만 살짝 바꿔서 뭐 선물 세트 같은 경우 또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 소, 중, 대로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복사 등록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도 복사 등록은 가능한데요. 위쪽에 복사 등록을 누르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약간의 옵션만 다르게 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여러 개를 올려야 될 때,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개를 올릴 때는 매번 등록하시는 것보단 복사 등록이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자,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거는 상품의 리스트가 있을 때 그 양식에 맞춰서 엑셀 작업을 한 후에 그 엑셀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일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은 이런 식의 엑셀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필수 사항들은 꼭 채워주셔야 되고 조건부 필수나 비필수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채우거나 비워두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매자 상품 코드, 카테고리 코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찾기가 있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약 검색을 하면 선택한 카테고리 코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 상품을 팔 때는 전체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로 카테고리들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찾기를 해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너무 여러 번 누르나 봐. 나중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상품들을 올리거나 할 때는 엑셀 작업이 아무래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엑셀을 좀 나중에 좀 알아두시는 걸 뭐 굉장히 잘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간단한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산지도 마찬가지로 만약 국산의 경기도산이고 고양시다. 그럼 이렇게 원산지 코드가 나오죠.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엑셀에다가 양식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택배사도 고르면 그 택배사에 대한 코드가 나와요. 그 코드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지 업로드에는 한 번에 500개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JPG나 GIF, PNG, BMP 형식들을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이미지를 추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스턴 가방의 뭐 상세 페이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추가하면 사진이 들어가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여지는 파일명은 요게 이제 파일명이죠. 요거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엑셀 파일에 보면 이미지 주소를 찾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재해서 넣으셔야 돼요. 해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서 넣게 된다면 양식을 채운 후에 엑셀 업로드를 하시고 보시면은 올려졌는지 올려지지 않았는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상품을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상품 일괄로 내가 등록해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필수 사항들만 채워서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채워서 넣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제가 한번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는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를 보시면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좀 같이 넣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설명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카탈로그 가격 관리라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다 보면은 카탈로그에 묶여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찾을 때 카탈로그 가격 관리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모델명이나 대표 사진이나 아니면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한다면 카탈로그인 가격 비교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가격 비교 상품이 좀 앞쪽으로 뜬다라는 점에선 좋은 점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사요? 제일 위에 가격이 싼 상품,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카탈로그에 묶이면 내 상품이 더 한참 처음에 눌렀을 때는 제일 앞에 뜨겠지만은 그 안에 목록에서는 쇼핑몰 중에 거의 뭐 하단에 있다면 사실 눌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격 경쟁력이 높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좋다. 만약 상품을 싸게 판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카탈로그에 묶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가격으로는 좀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카탈로그에 묶이면 빠져나와야 돼요. 자, 카탈로그에 묶이는 이유는 일단 대표 사진이 같거나 아니면은 모델명이 같거나 브랜드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같거나 요럴 때 카탈로그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탈로그로 묶였다라고 한다면 제목이나 아니면은 그 대표 사진, 상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보시면 카탈로그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탁 판매들은 가격이 뭐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쪽은 아니실 거니까 카탈로그에 묶이지 않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연관 상품 관리로 좀 넘어갈게요. 자, 연관 상품이라는 것은 코디 상품이거나 아니면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묶여지는 부분을 연관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쇼핑몰에 만약 들어갔을 때 이 상품을 사려고 들어가 보니까 함께 사면 좋은 상품들이 이렇게 떠 있어서 같이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지를 살 때 만약에 어울리는 벨트가 있다면 같이 사고자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코디 상품이나 함께하면 좋은 상품으로 묶어두시면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쇼핑몰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객단가를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게 연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관 상품으로 묶고자 할 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여기 연관 상품 등록을 눌러서 연관 상품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코디 상품과 함께 사면 좋은 상품, 유사한 상품 등이 있는데요. 코디 상품은 이렇게 상품 모델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품을 입은 그 모델을 찍고 그 모델의 각각의 이 부분들에다가 상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코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델이 코디해 놓은 사진 요거를 그대로 그냥 사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코디 상품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캠핑을 가려는 사람이 텐트를 찾았는데 텐트랑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만약에 그 캠핑 의자라든지 그 관련 도구들이 뜬다면 그 중에 내가 사고 싶은 상품들을 선택해서 함께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요. 리스트형은 이렇게 목록으로 보는 거라면 이미지형은 아까 코디 상품처럼 코디된 화면을 놓고 거기다가 상품을 연결해서 넣는 걸 이미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품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청바지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온 고객이라고 했을 때 그 청바지 말고도 다른 디자인의 청바지들이 쇼핑몰에 올려져 있다면 같이 뜨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보고 들어왔더라도 다른 상품을 살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게 유사한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연습해 보신다면은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 연습으로는 가능할 거라서 제가 요거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상세 유형은 리스트형으로 해서 올릴 거고, 상품 구성에서는 상품 불러오기를 해서 상품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떠져 있는 상품 중에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상품 등록을 하면 이렇게 상품을 불러오게 되는데, 최소는 2개, 최대는 6개까지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저장하기를 하게 되면은 연관 상품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 유사한 상품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어떤 거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죠? 사진 보관함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을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불러올 때 쓰는 건데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원래는 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멤버를 여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일반 소몰 사장님들도 활용을 하시지만, 막 삼성전자 막 이런 데서도 사실 스토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곳은 이제 직원이 여럿이잖아요. 그 스토어 멤버들에게 어떤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사진 보관함을 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보관함에 사진 있으면 지우고 싶은데 엑스포는 뭐 이 사진을 편집하겠다 해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네, 그러니까 삭제가 되죠. 보관함에 사진 들어있는 거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는 거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멤버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사진이 있다면 그때 이제 사진 보관함에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배송 공지 같은 경우도 있죠. 자동 수거 지시, 그거를 아까 저희가 템플릿에다가 넣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사진 보관함에 넣어놓고 자동 수거 지시를 사진 보관함에서 찾아서 넣겠다, 그런 것도 뭐 상관은 없겠죠. 자, 어쨌든 배송 정보 관리. 여기는 이제 내가 배송에 대한 묶음 그룹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배송비 묶음 그룹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여기 묶음 그룹 추가를 누르시면 배송비 묶음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아마 설명은 드렸을 건데, 제주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하는 거 있었죠? 그럴 땐 여기서 설정을 해서 배송 권역을 설정하고 추가 배송비를 적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템플릿 관리. 배송비나 카테고리, AS 템플릿 등의 여러가지 템플릿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이즈 교환이나 배송 교환은 제가 문의 템플릿에 넣어놨던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보겠다, 그러면 보기를 누르면 제가 넣어놓았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문의 템플릿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밑에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의 문의들이 좀 비슷한 문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의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사이즈에 대한 것 특히 많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살려놓은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발 사이즈가 몇인데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의 템플릿에다가 미리 넣어놓고 그 답변이 있으면, 그 문의가 있으면 그에 맞는 답변을 그냥 넣으면 돼요. 답변은 보통 이거죠. 뭐 상세 페이지에 사이즈가 실측 사이즈가 있으니까 뭐 재서 확인해 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서 활용하실 때 그때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아까 설명드렸고, 구독관리 부분에서는 구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구독이라는 것이 일단 무엇이냐를 설명하자면, 요즘은 정기적으로 어떤 상품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도 항상 먹는 물이라고 한다면 2주 만에 한 번씩 뭐 상품을 받고자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구독 관리에서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도 보면은 꽃 구독이라고 해서 구독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 구독 관리 메뉴가 있긴 합니다. 별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판매 관리.
판매 관리에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저기 바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바로 신규 주문의 몇 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기만 해도요. 이렇게 발주 발송 관리라는 메뉴로 넘어가지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발송은 발송 기한 내에 발송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한이 지나도 발송을 안 했다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보통의 발송 기한은 일반 상품 기준 결제 완료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 지연 처리는 발송 기간 한 번 연장이 가능한데요. 발송 기한 전에 발송 지연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기간은 3개월까지 발송 지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해서 올렸는데 상품을 주문하려고 보니까 그 상품이 품절이 난 거죠. 그러면 고객한테 그 품절된 게 입고되는 그 기간 동안은 발송을 지연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발송 지연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했어요. 실제 고객이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취소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라고 했을 때 발송 지연을 시키는 걸 3개월로 잡아가지고 실제 고객이 취소하게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판매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쓰시기는 그렇게 쓰신 경우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일단 선택된 배송 방법에 따라 자동 구매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배송 방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뭐 도착 고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 어떤 거요? 되고 나서 네. 이게 미결제로 뜨는 거예요. 확정이 되고 나서 미결제로 뜬다는 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미결제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상품을 살 때 계좌이체를 해서 산다, 계좌이체 말고요, 무통장 입금을 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통장 입금의 경우는 지금 당장에 주문은 했지만 일단 아직은 결제가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무통장 입금은 실제 은행에 가셔가지고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야 이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표시하는 걸 미결제라고 하죠. 네. 네, 발주가 되고 고객이 받았잖아요. 고객이 근데 받았어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게 미결제는 안 뜨던데 그게 왜 미결제로 뜨죠? 안 뜬다.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확정을 떼줘야지. 그 이제 구매자가 확정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결제상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미결제 확인이란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구매자가 나중에 결제. 그러니까 나중에 결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이버에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을 한 경우 또는 시스템의 어떤 원천의 어떤 점검이나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은 주문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주문건인 무통장 입금의 경우는 미결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제를 고르신 분도요. 만약에 주문일로부터 이 영업일 안에 결제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미결제예요. 근데 결제 완료를 안 했다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상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상품을 사고자 해요. 그래서 구매하기를 할 거, 아이고 색상 안 골랐네. 뭐 핑크로 해가지고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럼 주문서가 나오죠. 이때 보시면 배송지랑 결제 수단이 있는데 결제 수단이 간편 결제 말고도 여기 일반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 수단 자체에서 여기서 나중에 결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문 먼저 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영업일 2일 영업일 안에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제한다고 해놓고 결제를 안 해버렸다면은 결국은 무통장 캔슬이 되는 거죠. 무통장 입금의 경우도 똑같아요. 영업 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해야 실제 결제로 들어오는 거니까 미결제라는 것은 실제로는 결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속편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홈쇼핑의 상품이 눈에 확 마음에 들어서 결제를 하는데 내가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통장 입금으로 사신다라고 해놓고 돈 안 내고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 사람이 결제 안 하지? 이렇게 계속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린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발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넘어간 거라 발주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는 3일 안으로 해주시면 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들어온 게 스토어 센터에서는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위치가 아마 1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 발주 발송으로 바로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그 주문 정보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체크해서 발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 내가 상품이 있는 경우면 상품을 포장해서 택배에 보내요. 그러면은 송장 번호라는 게 나한테 오죠. 내가 받을 수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품에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장 번호를 적고 발송 처리를 하면은 그 상품에 이제 배송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고객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주 발송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위탁 판매의 경우는 어떠냐? 내가 발주를 하고 나서 도매국이면 도매국에 가서 상품을 주문을 해서 그 고객의 그 주소로 보내겠죠. 그러면 도매국 측에서 저에게 송장 번호를 줘요. 그죠? 그 송장 번호를 해당 주문을 선택하고 송장 번호 입력해서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위탁 판매에서 결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주 발송이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배송 현황으로 갑니다. 실제 발송 처리를 하고 나서는 배송 중이거나 배송 완료된 주문건을 조회하거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 중으로 뜨면 아직 고객한테 가고 있는 거고, 배송 완료로 떴다면은 고객이 받았긴 받았는데 구매 확정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매 확정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배송 현황 관리라고 해요. 보통은 구매 요청까지 하시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좀 빨리 돈을 수금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내가 송장 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럴 때는 해당 그 배송에 송장 수정을 해서 그 송장 번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문이 이렇게 우리가 발송해서 보냈는데 중간에 이제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주문한 걸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판매자 직접 교환이나 직접 반품 등을 통해서 교환 반품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어찌됐건 고객이 구매 확정까지 하게 된다면 구매 확정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매 확정 1일 이후에 이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정산 관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취소하거나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들은 취소 관리나 반품 관리, 교환 관리에서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고객이 전화가 왔을 때 그 고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취인명 밑에 여기 검색란 있죠? 여기다가 그 수취인명이나 구매자명을 검색해서 보시면 그 고객의 그 주문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치에도 있죠. 그래서 주문에 대해서 확인해서 어느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CS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주문 배송이 와보고 실제 보내보고 이래야 사실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보실 때는 이 위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발주 발송에서부터도 계속 나와 있었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게 나중에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동영상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발주 발송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구매 확정 취소 처리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가능하시고. 구매 확정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늦어지면? 네. 아, 그러니까 구매 확정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론 자동 구매 확정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나는 빨리 수금하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여기서 배송 현황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배송됐는지 확인했잖아요. 구매 확정에서는 이제 구매 확정을 눌렀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배송이 되었을 때 그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를 격려하는, 그러니까 독려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보시면 구매 확정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배송 현황 관리고 여기 이제 배송 현황들이 쭉 뜰 거잖아요. 그럼 배송 완료가 뜬 거에 체크를 하고 구매 확정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구매 확정 요청 문자가 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사항들은 요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실제 업무를 하실 때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여기 친절하게 네이버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매 관리 부분에 구매 확정까지는 일단 얘기 드렸고, 뭐 취소 반품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볍게만 한번 볼게요. 자, 취소가 들어오는 경우 취소를 승인해 줄 수가 있고 취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얼토당토 없는 걸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 거부해야죠. 그럼 취소 처리가 되고 취소가 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고객이 타당한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럼 승인하면 취소가 돼서 그 고객한테 금액이 환불되거나 하겠죠. 그런 부분이 취소 관리, 반품 관리, 교환 관리의 메뉴들이 있어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없어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판매 방해 고객이라는 거는 판매자님 상품을 구매 의사 없이 반복 구매하고 취소하고 구매하고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판매 활동을 방해하는 고객을 말해요. 보통은 고객이 그러는 경우보다는 주로는 이제 경쟁사에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그럴 때 고객의 구매를 제한하는 곳이 판매 방해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구매자 아이디를 넣고 제한 사유를 넣어두게 되면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해둘 수가 있고 그 고객은 주문을 못하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자, 요건 반품 안심케어라는 서비스인데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를 하고 반품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무료로 반품 교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반품 안심케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상품에 좀 품질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 좀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 상품이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구매를 못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료 반품 교환이 된다 하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다 보니 반품 안심케어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실 경우에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해서 신청하는 거다 보니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고 1일 있다가 정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 정산은 정산관리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정산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항목별로 정산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제는 얼마가 됐고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가서 얼마가 최종 정산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내역을 확인하는 게 바로 항목별 정산 관리라고 합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집합 처리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였어요. 조건이 있었다 보니 해당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기를 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빠른 정산이 되는 조건이 이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른 정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집합 처리하고 바로 다음날 정산을 받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내역. 이건 이제 부가세 신고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다 보면 과세사업자라고 했을 때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부가세 신고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금 신고 기준일 기준에서 이걸 3일 내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동영상 교육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방법이랑 스토어에서 자료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정산관리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부가세 신고 가이드를 통해서 뭐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금계산서 조회라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광고를 하시는 경우들 있죠. 그럼 그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판매자님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곳이 세금계산서 조회라고 합니다. 아까 광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즈월렛이라는 일종의 네이버의 통장에다가 돈을 채워 넣은 후에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립금을 더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월렛에다가 돈을 채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즈월렛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걸 출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정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초보 판매자 위임을 위한 정산 가이드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 될 거예요. 우대 수수료가 있어서 만약에 신규 창업자다라고 했을 때 우대 수수료율을 활용받아서 싸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산 내역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환급 내역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비싼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영세, 중소, 가맹점 등급이라고 했을 때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 조회해보면 신규 개업을 언제고 사업자 번호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넣어보면 우대 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의 리뷰 관리의 문의 관리. 여기는 이제 상품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문의 관리. 이 부분에서는 고객 문의를 우리가 답변을 남겨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뷰 관리에서는 고객의 리뷰가 있을 때 해당 리뷰에 답글을 작성하거나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서 뭐 혜택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우리가 리뷰 이벤트를 열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톡톡 상담 관리에서는 톡톡으로 상담이 들어온 경우를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톡톡 상담을 꺼놓은 경우라면 지금처럼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톡톡 상담까지 일단 얘기는 드렸고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의 메뉴를 좀 설명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우리 스토어 관리의 컴포넌트 관리 다뤄보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저번에 만들었던 게 스토어 이름과 카테고리, 메뉴, 그리고 프로모션 이미지 여기까지를 보았는데, 요거는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요거 이름 바꿀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거라 특별하게 다룬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메뉴가 아니에요.
자, 프로모션 이미지까지 그래서 저번에 살펴보셨고, 스토어셀러 정보는 투데이 방문자 수를 가리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토어에 만약에 방문객이 많지 않다면 내가 방문자 수를 가리고 싶다. 그때 투데이 방문자를 이렇게 가려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고객 혜택 배너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가 배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 배너나 자유 상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배너나 혜택 카테고리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컴포넌트 추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자유 상품을 추가하면은 내가 자유 상품 카테고리들을 더 꺼내서 놓을 수가 있고, 이 카테고리의 디자인을 내가 고른 다음에 여기다가 전시할 상품을 고르면 이 메뉴들을 내가 활용해서 꾸며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여기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적은 거는 가짜예요. 제가 그냥 이 자유상품이라는 제목을 인기 있는 상품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요 양옆에 붙은 트리는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면은 이모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앞에다가 앞뒤에다가 예쁜 그림을 붙여 놓았을 뿐인 거예요. 요렇게만 해놔도 그냥 뭐랄까 평범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눈길을 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꾸며 놓은 거고,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라 뭐 베스트 상품 이렇게 꾸미거나 뭐 10월 뭐 베스트 판매 상품, 판매까지 안 들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 유형도 모자이크형이나 풀이미지형, 리스트형 중에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썸네일의 타입도 길쭉하게 넣거나 정사각형으로 넣거나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할 상품을 이걸 그냥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상품들을 골라서 설정을 하면은 여기 순서대로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를 순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 이런 카테고리를 꾸미는 것들이요, 결코 베스트 상품이 아니에요. 네, 내 맘대로 그냥 멘트를 잘 지으면 돼요. 우리몰 인기 상품, 이거 인기 있었나요? 어제 처음 올렸는데? 그죠?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뭐로 할 것인지만 설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신규 상품도 이렇게 적은 게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초특가 상품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신규 상품 대신 초특가 상품으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고객의 입장에선 이게 진짜 초특가 상품인 줄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들은 내 맘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세요. 순서 또한 끌어서 바꾸면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라면, 여러분들 혹시 오프라인상의 옷가게들 본 적 있으시죠? 만약에 어떤 옷가게를 눈여겨보셨다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옷가게를 한번 다시 가봤을 때 그 옷가게의 마네킹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옷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고객들이 봤을 때 옷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상품 똑같이 그대로 파네, 되게 인기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DP되어 있는 옷이 막 바뀌어진다면 고객들이 일단 보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상품도 있구나 더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선 좀 더 설명드릴 거는, 상품을 올려놓고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냥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뭐 다른 상품들을 바꿔가지고 여기를 적용을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고객들이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뜬 것들이 보시면 유입이 이렇게 더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자주자주 내용을 좀 바꿔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컴포넌트 관리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갈게요. 자, 요 밑에 혹시 카테고리 관리 보이세요? 일단 아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카테고리 관리까지만 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카테고리 관리가 아까 제가 몰에 들어갔을 때 요 위쪽에 뭐 취미용품, 뭐 일상용품 또는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몰은 카테고리 그대로 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막상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패션, 의류, 화장품, 미용, 가구, 인테리어, 식품, 패션 잡화, 뭔가 되게 정신사납죠.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을 거고 상품을 한두 개 정도 올렸기 때문에 한두 개에 맞는 카테고리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욕실용품이면 욕실용품 이렇게 묶어서 표시하고 싶어요. 욕실용품에 보면은 비누, 슬리퍼 또는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인데 해당 카테고리들이 다 다르다 보니 욕실용품을 만약 넣으려고 해도 어떤 건 여기 들어있고 어떤 건 여기 들어있고 막 이러다 보니 더 찾기가 힘든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리빙생활, 침실 원룸, 수납용품, 욕실용품, 주방요리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그에 대해서 상품들이 쫙 보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깔끔하죠. 뭐 보면 뭐 아이 세입자 꿀템, 뭐 부모님 효도템, 호신용품 이렇게 돼 있고 10,000원의 행복이란 카테고리를 만약 누르면 10,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쫙 보이니까 고객이 봤을 때 고르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죠? 요거보다 고르기 편하지 않아요? 출산 육아에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뜨지 않고 요렇게 아까 요렇게 뜨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스토어 전시 관리의 카테고리 관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저는 카테고리는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들이 뜨게 하고 싶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하고 싶은 분은 요거 고르면 돼요. 전시 방식은 대표 이미지랑 이렇게 추가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대표 이미지 플러스 추가 이미지를 고르면 되고 상품 유닛 요소라는 건 여기 장바구니라는 게 이렇게 뜨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뜨게 할 거면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컬러 칩은 뭐냐면 우리가 상품 옵션을 보면은 컬러로 추가하는 게 있었거든요.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 그걸로 설정한 경우에 컬러 칩이 뜨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빨강, 파랑 그렇게 입력을 해서 적었다면 컬러 칩으로 띄울 수는 없어요. 자, 전시 카테고리에 여기 적혀 있는 건 제가 추가했던 것들이라 잠시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이렇게 비워져 있거나 할 텐데 밑에 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W명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윈도우와 세미콜론을 눌러서 이모지를 좀 넣을게요. 저는요 욕실 느낌이 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걸 넣고 예를 들어서 욕실 용품 요렇게 적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와 세미콜론 넣어서 뭐 의자 같은 거 하나 골라서 넣고 여기다가 생활용품 뭐 의자 아니고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그건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냥 제가 보는 거라서 뭐 취미용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게요. 그러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느낌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아직은 안 뜰 거예요. 제가 적용하고 제가 제 몰에 가서 띄워져 있는 화면을 보면은 아까 만든 거 하나도 안 떠 있죠? 자, 여기에 느낌표는 아무것도 이 카테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상품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욕실용품을 선택을 하고 이 카테고리의 상단 이미지는 사용하려면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할게요. 그리고 추천 상품 영역에 노출할 거면 노출함 하시면 되고 지금은 딱히 안 할 거면 안 함. 여기도 이제 추천 상품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킬 거냐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 전에 상품을 등록할 때 넣었던 키워드로 해가지고 들어가 네. 있는 게 있는데 그쵸. 그게 있죠. 카테고리 그대로 전시했다면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뭐 귀걸이만 판다. 그러면은 사실 그대로 해도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순금 제품, 뭔 제품, 뭐 커플링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럼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욕실용품을 고르고 여기서 상품 연결은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과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냐면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은 그냥 내가 상품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상품 찾기를 눌러서 뭐 이 상품 이런 것들을 그냥 욕실용품이라고 제가 선택을 해서 등록하면 그냥 분류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고른 상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아까 만원의 행복 같은 게 그런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 의류라고 해서 여성 의류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여기다 다 넣고 싶다. 그럴 땐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해서 카테고리를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션 의류에 있는 상품들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남성 의류 상품을 선택하면 패션 의류에 남성 의류에 있는 상품들이 요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성 의류 상품도 같이 요 안에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욕실용품이라고 적었던 이 카테고리에 여성 의류랑 남성 의류에 있는 상품들이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상품을 우리가 더 등록하더라도 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은 여기 카테고리 누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일단 저는 그냥 개별 상품으로 할게요. 욕실용품을 그냥 수경 조금 관련은 없지만 모자, 우산 정도만 일단 제가 선택해서 넣을게요. 텀블러도 할까요? 자, 상품 등록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연결된 상품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떤 순서로 정렬할 것인지 전시 타입을 이미지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맞추고 나서 적용하기라면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생활용품에도 볼게요. 아까 욕실용품에는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설정을 했더니 여기 느낌표가 사라졌죠.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이미지 안 넣을 거고 상품 연결은 카테고리 단위로 하겠다. 예를 들어 식품에 있는 농산물들을 연결해서 넣겠다. 그러면 뭐 검은 콩만 잔뜩 보이겠네. 그쵸?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하고 여기도 느낌표 사라졌죠? 취미용품에는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 해서 취미용품에는 제가 옷을 한번 이렇게 골라서 넣어볼게요. 모자랑 옷이랑 우비랑 일단 뭐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몇 개씩 이게 불편하면 아예 500개 해놓고 선택하면 편해요. 상품 등록하고 적용을 해보면 적용이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느낌표들이 사라졌죠. 전체 상품도 이름 바꿔도 돼요. 여기 상단 이미지 넣으면 좀 더 고급져 보일 거고 안 넣으면 좀 그냥 보통으로 보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꾸몄거든요. 제가 제 몰에 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욕실용품, 생활용품, 취미용품, 전체상품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까 연결한 상품들이 나오고 요것도 제가 생활용품에 아까 그 식품은 다 넣었잖아요. 콩만 쫙 나온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취미용품 제가 골라놨던 상품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골라놨던 상품이 나오게 하거나 전체 상품이 나오게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내가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10,000원의 특가라는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를 누르면 그 10,000원의 특가 또는 욕실용품 이런 카테고리로 넘어가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스마트 스토어의 컴포넌트 관리 프로모션 이미지에 해당 상품을 고르고 저번에 이 이미지 링크 URL을 그 카테고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적용을 해주면 실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해당 카테고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상품을 올려놓고 이벤트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모션 이미지에도 이벤트 배너를 만들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그 이벤트 상품들만 쫙 보이게 그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카테고리 관리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일단 쿠폰에 대한 거를 오늘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시간, 즉 내일 제가 쿠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고 촬영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